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함께 해주실 분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시장 최악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 아무래도 코스닥이 더 타격이 컸기 때문이었을까요? 최악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미국 증시가 고용 보고서에 대한 이 발표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반등을 좀 해줬는데 우리 증시에 대한 이 상승 탄력도가 좀 다소 아쉬웠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15포인트 상승 마감을 좀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3% 하락 마감 좀 했는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이 견고한 고용 지표,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변곡점이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더 강하다면 오히려 이 상반기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점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조정에 좀 빌미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미국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실적 장세니까 1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겠네 라면서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로 좀 작용을 했다. 근데 우리 증시는 오늘 코스피가 좀 힘겹게 사순 좀 했던 모양새를 좀 갖고 있지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굉장히 좀 낙폭을 좀 키우면서 1%대 하락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상승 종목들의 좀 추이들을 좀 봤을 때는 최근에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오늘은 뭐 온디바이스 AI, HBM, 뭐 뉴로모픽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늘 일부 차익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 반면에 시장의 뭐 가장 큰 화두,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강했던 섹터, 반도체 섹터 안에서 유리기판 주들이 오늘도 거침없는 상승폭을 좀 더 확대시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측면은 최근에 우리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대감들 때문에 수급 유입이 됐었던 뭐 지주회사 또는 은행 보험업종들이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았지만 오늘은 반사 수급 유입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일부 좀 반등을 했다는 점, 그리고 간만에 자동차주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준 것은 대조적이지 않나 좀 보고 싶다. 네.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면서 실적주로 관심이 몰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외신 스케치에서도 첫 번째 외신 전해드렸던 게 실적 시즌이 이제 개막이 됐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말씀해 주셨던 자동차, 뭐 현대 기아가 굉장히 강했고요. 또 테슬라가 로보택시 모멘텀 부각시키면서 관련주들도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관련해서는 어땠나요, 흐름들이? 예, 오늘 완성차 업체, 특히나 뭐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먼저 현대차가 3.1% 상승 마감을 했고요. 기아차도 3.3%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 일부 상승폭을 좀 더 되돌리긴 했지만 최근에 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공급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1분기 실적에 관련된 성장세가 다소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오히려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출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증가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호전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전망 하에서에 대한 수급 유입을 이끌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도입 그리고 이 부분이 뭐 총선 이슈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금투세에 관련된 이슈가 또 수면 위로 좀 더 부각되면서 오히려 투심을 좀 위축시켰던 요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올해 뭐 5월 달에는 2차 세미나를 좀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에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세부안들 그리고 연말 안에는 ETF에 대한 유입 요건이나 세제 지원안 이런 부분들이 좀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다소 좀 긴 호흡 안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적정한 주가 가치를 좀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좀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 둔화에 힘입어서 현대기아도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나섰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은 요즘은 인기 차종일수록 이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일단 하이브리드 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속에서는 배터리로 차가 좀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일정 고속주행 구간에서는 차의 내연차, 엔진으로 좀 구동을 좀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서울 시내같이 이게 굉장히 좀 차 많은 이 도심지, 차가 많이 밀리는 구간에서 저속 주행을 좀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배터리로 구동을 하다 보니까 연비가 굉장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좀 이게 저만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이브리드 카의 단점이 굉장히 차가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향은 좀 아니었는데 그런데 현대차 그룹이 올해 주력 차종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카를 출시하겠다. 그리고 언제? 내년부터.
그래서 제네시스 라인업이 하이브리드카와 이제 결합이 되는 형태로 좀 더 공급이 된다면 여기서는 나도 좀 한번 구매해 볼까라고 이 검토를 좀 망설이는 이 잠재적인 어떤 수요자가 굉장히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카가 아직은 전기차 시대가 조금 더 슬로우되고 있고 이 전환이 가속화되지 못했던 부분 여기서는 뭐 충전의 인프라 관련된 이슈도 아직은 한몫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편하게 충전을 하고 편하게 전기차를 좀 거치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좀 더 증가되고 있고 이런 수치는 2022년도에 4% 정도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판매량이 좀 감소했던 거와 대조적으로 지난해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27% 정도가 좀 증가됐고요. 올해는 약 35% 정도의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북미 시장 그리고 내수 시장을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면 실적 기조는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지만 하이브리드카가 이런 어떤 이익 훼손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상쇄시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볼 때 어느 쪽을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가 고민되는 시점인데요. 뭐 부품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쪽들을 봐야 네. 될까요? 크게 자동차 완성차 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현대차와 기아가 있죠. 물론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쌍용차가 있는데 쌍용차를 좀 논외로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를 보고 여기서 공급을 하고 있는 각각의 벤더사들, 부품사들이 좀 있죠. 그런데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뭐 현대모비스가 있고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들도 있고 뭐 HL만도도 있고요. 다수의 대형 부품사들이 있는데 중소형 부품사들에 대한 이면을 좀 봤을 때는 여기서 내연차에 대한 부품 공급 비중이 높은가? 두 번째, 전기차 부품 비중이 높은가? 또는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부품 비중이 높은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선별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은 차량의 어떤 구동장치라든가 제향장치에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뭐 인포테인먼트라고 불리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 그래서 뭐 지금 IVI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부분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시스템, 그런 종목들, 차량의 내부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나 이 부가 부품들을 좀 공급하고 있는 종목들은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실적과 연동돼서 같이 실적이 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개 있는데 내연차의 경우에는 향후에 전기차에 대한 이 전환이 좀 더 가속화된다면 사양 산업이 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난해 전기차에 대한 부품 공급 비중이 좀 높았던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조정 폭들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작년에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뭐 신저가를 좀 기록했던 몇몇 종목들도 좀 있었고요. 최근에는 다시금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전환 기대감 때문에 하이브리드카 전용 부품들을 좀 공급하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폭들이 좀 더 확대됐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전체적인 실적 기조 안에서 앞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전기차 부품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지금 단기적 모멘텀 그리고 좀 중기적 모멘텀에서는 하이브리드카가 단연 시장이 좀 화두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 부품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하시는 관련된 기업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저희 매일경제 마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좀 강조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전 코리아 FT를 좀 보고 있는데 오늘 2.9% 정도 하락한 6,550원에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전일 시가총액이 1,879억 원의 뿐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올해 이 상승 이전의 주가 추이를 보면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실적이 전체적으로 6,79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1.1%가 좀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339억을 좀 기록하면서 74.5%가 좀 증가됐던. 회사의 현재 매출액과 외형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좀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성차 업체에 대한 주가 반영 효과가 좀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주가 반영은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십니다. 최근에 부각됐던 이슈들은 여기서 이 하이브리드 향에 대한 이 전용 부품, 캐니스터라는 부품인데 이게 배기가스를 흡착시키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코리아 FT가 거의 독점적으로 현대차 그룹에 좀 공급한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전체 매출 포지션의 41%가 캐니스터 부분 그리고 의장 부품이 39% 그리고 필러 넥이라는 부품이 16%인데 전체적으로는 이 내연차 비중에 대한 관점이 한 40% 정도의 내연차 관련 부품 비중을 갖고 있지만 크게는 전용 부품이 캐니스터 부품들이 오히려 양산이 확대되는 관점에서는 실적 연동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도 굉장히 코리아 FTA에 대한 상승 여력 관점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4월 5일 7,260원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오늘 소폭 좀 조정을 좀 받았지만 아직 추세 이탈을 한 것은 좀 아니고요. 현대차가 인도 법인의 연내 상장을 좀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FTA의 경우에도 인도 첸나이 지방에 이 생산 시설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상장 관련된 모멘텀들이 부각된다면 트레이딩 관점의 단기적 수급이 또다시 유입될 수 있는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본다면 저는 코리아 FTA 조정식 매수가 좀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단기적 목표가는 한 8,000원 이상은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실적 1분기 실적 기조 안에서에 대한 호조를 보여준다면 저는 중기적 목표가 10,000원은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최근에 뭐 벤츠, 포드 등 완성차 업체들이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생산을 강화하면서 하이브리드카의 부품주라고 불리는 코리아 FT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코리아 FT 캐니스터를 생산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 네. 뭐 연일 고공 행진을 하고 있고 52주 신고가도 경신하면서 너무 좀 고점에 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 또한 있거든요. 그럼 네.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야 될지 뭐 조정 시 매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조정이 어느 정도에 들어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7,000원 미만은 모아도 괜찮다. 지금 이게 주가가 단기간 7,260원 52주 신고가를 지금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것 아닌가? 그런데 올해 지난해 8월 주가가 2,725였을 때를 우리가 추정해 보면 실적은 그동안 최소 4천억 이상을 반기에 이미 실현하고 있었는데 시가총액은 거의 1,000억 미만의 형성이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우리가 좀 더 요약을 해보고 우리가 좀 요약 검토를 좀 해본다면 코리아 FT의 경우에는 실적과 외형 성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주가에 대한 반영 효과가 좀 미비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캐니스터 장비가 캐니스터 부품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비중을 얼마만큼 더 크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코리아 FT가 양산 비중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매출액이 6,700억 원대였는데 만약에 1조 원대에 대한 매출 추정치를 좀 더 증가될 수 있고 여기서는 캐니스터 부품 비중들이 오히려 확대되면서 한 60% 정도 이상의 비중 전체 매출 포션을 좀 차지하게 되는 시점이라면 저는 시가총액의 적정 여력 구간은 한 2,500억 원대에 대한 시총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주가는 한 9,200원에서 10,000원대는 형성이 돼야 된다는 추정치를 좀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1분기 실적 기조 그리고 2분기까지에 대한 성장률, 증감폭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보면 여기서 코리아 FT의 가능성, 그래서 올해 연내 안에 1조 원대 매출에 대한 도달 여부, 이 부분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FT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잘 나가고 있는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좀 주춤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적 시즌 매출 악화가 입증이 되고 있고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 일정 2차 전지주 움직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LG엔솔 신저가를 지금 찍고 있는데 이 기조가 언제까지 과연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이슈인데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실적 기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악재가 좀 될 수 있는 이슈. 그래서 배터리셀 3사 안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에 대한 이 추정치가 하회될 수 있고 만약에 IRA 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한다면 오히려 적자로 좀 전환될 수 있는 리스크. 이 부분 때문에 이미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드린 바 있었고 다만 실적 기조 안에서 배터리셀 3사에 대한 주가 추이는 다소 좀 희비로 엇갈릴 수 있는데 삼성 SDI의 경우에는 P5에 대한 이 프리미엄 배터리에 대한 유럽향 비중들이 좀 더 증가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오히려 상향된 영업이익을 좀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실적 기조 안에서는 삼성 SDI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석유의 정제 마진 폭이 개선되면서 1분기 실적 기조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올해 연초 대비 20%대 유가가 좀 올랐거든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정제 마진과 연동해서 본다면 지난해 한 70%대 이익의 급감 요소가 올해는 좀 회복세로 좀 전환된다는 관점에서는 1분기에 대한 이익 기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1,700억 원대 영업 적자가 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양극 소지사의 경우에는 오늘 낙폭이 좀 더 확대되는 흐름들은 단순한 전기차에 대한 업황 우려감도 좀 있었지만 크게는 테슬라가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생산 계획을 철회했다는 어떤
노이즈 이슈가 좀 있었죠. 뭐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좀 했는데 일단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뭐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로보택시에 대한 8월 8일 뭐 출시 기대감 이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일부 낙폭을 좀 축소시켰지만 우리 증시의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인 영향을 상쇄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흐름들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셀사의 경우에 대한 실적 기조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이 하락폭들로 전 주가 반영을 다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하반기 모멘텀들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사륙파이 배터리에 대한 조기 양산 이 부분들이 오히려 증시의 반등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인들. 그래서 우리가 인터배터리 2024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은 부분들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출시 기대감들 이 부분이 굉장히 단기간에 수급 유입 효과로 작용했다는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에는 삼성 SDI의 실적 기조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는 업황에 관련된 우려가 없다. 물론 리튬 가격이 좀 반등해줬지만 아직 이익 개선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다만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단기적 이벤트들이 있죠. 뭐 액면 분할도 있었고요.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수급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오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에코프로가 6%대 하락을 하면서 오늘 거래 정지에 좀 들어가게 되는데 액면 분할 기대감이 다소 좀 반감됐던 요인들은 테슬라 악재가 좀 더 원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발 악재가 좀 작용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테슬라 보니까요. 8월에 로보택시 설계를 공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장에서는 2%대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훈풍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이 부분은 일단 조금 이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이 기조들을 좀 봤을 때는 단순한 기대감만 부각된 이후보다는 매크로 이슈 때문에 조정의 사유로 또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개선이 된다 안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번 주 10일과 11일 매크로 이슈에 관련된 수급은 변동성으로서 좀 크게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모멘텀, 아무리 좋은 반등의 어떤 이 빌미 이 부분들도 조금 단기적인 10일과 11일 기점을 좀 보고 난 이후에 수급 요건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아직은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장 저희가 잠시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요. 미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3대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예, 현재 다우존스의 경우는 0.8%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이 0.05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이 0.11% 상승 출발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증시가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약재, 오히려 이 투매 효과 때문에 1%대 코스닥 지수가 좀 하락했던 측면들에 비해서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지난 전거래일 금요일 증시 대비해서 오늘도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견고한 고용 지표가 단기간에 변곡점이 좀 될 수 있는 우려감으로 좀 작용됐지만 1분기 실적 기대감들에 대한 수급 요건 여기서 빅테크주들에 대한 수급 유입 효과가 굉장히 좀 크게 반영된 효과로 좀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0.14포인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 기조 안에서 빅테크들, 기술주들의 어떤 흐름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수급 유입 효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외신 스케치에서도 언급해드렸던 뉴스 중 하나였는데요. 이번에 TSMC죠.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자사주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반도체 칩스법에 따라서 한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있었고 실제로 여기 안에서 프리마켓부터 한 2%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TSMC의 훈풍, 반도체 관련된 훈풍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받아갈까요? 전시적으로는 우리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삼성전자와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보조금 수령 이슈가 3월 말에 좀 확정될 수 있다라고 좀 밝혀졌는데 이게 4월 초에도 아직까지 그 규모가 좀 확정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전체 보조금의 규모가 총 투자액의 5%에서 15% 지금 추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TSMC가 약 50억 달러 정도에 대한 이 수준
그래서 삼성전자는 60억 달러 이상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이 부분이 크게 더 상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금번 TSMC의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의 보조금 수령도 사실은 좀 분수령이 좀 되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좀 긍정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표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뭐 TSMC가 지금 지진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이 훼손도가 얼마만큼 좀 더 클까라는 부분들 피해액이 좀 산출되지 못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디램 가격이라든가 낸드 메모리 가격들이 오히려 하반기를 기점으로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 호황기 내지는 뭐 업황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작용될 수 있고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이 반도체 섹터가 좀 더 강했지만 이 안에서 일부 차익 매물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들은 하반기 금리 인하에 관련된 우려감 이 부분이 6월에 금리 인하가 하반기를 좀 이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전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계기로 좀 작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 긍정적인 이슈들은 계속해서 순환매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테슬라 이야기를 살짝 언급해 드렸는데 오늘 테슬라 흐름은 좋습니다. 8월에 로보택시 설계를 공개할 것이다라는 이슈 때문인데요. 사실 뭐 금요일장에서는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 양산 계획 철회 보도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네. 뭐 다시 잠깐 낙폭을 축소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떠한 이야기였나요? 진짜 이 부분이 저는 제가 늘 아쉬웠던 부분들, 특히나 우리 증시에서 가장 크게 아쉬운 부분들은 항상 테슬라발 이슈가 우리 증시에 대한 이 낙폭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하는 거죠. 과하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 테슬라 뉴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증시가 뭐 코스닥 1%대까지 빠질 만한 일인가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이 답답함들을 좀 토로하거든요. 저도 좀 내용들 보면 로이터 통신이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 그래서 모델 2의 생산 계획을 폐기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극 소재사들에 대한 이 공급도나 우려감들, 특히나 테슬라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종목들의 단기적 오늘 시가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폭들을 좀 더 키웠던 어떤 요인들 좀 있었는데 다만 이 부분이 트위터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좀 부인을 했고 다시금 로보택시에 대한 출시가 테슬라의 어떤 주가 상승 추세를 좀 전환시켰는데 우리 증시는 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부분들 좀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올해도 굉장히 전기차 업황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업황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올해 하반기 내지 2025년도까지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한 학습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특정발 이슈에 우리 증시가 좀 더 크게 좀 흔들리는 요인은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CPI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3월에 FOMC 의사록도 신경이 쓰이는데요. 이를 앞두고 있어서 국내 증시에는 뭘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 변동성에 대한 유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10월 CPI 그리고 11일 날 PPI 지수가 지표가 좀 발표될 예정이고 3월 FOMC 의사록이 또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일과 11일은 굉장히 매를 맞기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조정을 받았고 다시금 좀 반등을 이끌어냈는데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지금 2710선을 좀 아슬아슬하게 좀 지켜주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단기 변곡점,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된다면 2700선이 좀 이탈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폭이 좀 더 컸던 이 반도체 주도주,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돼서는 뭐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이 변동폭들에 대한 유의점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게 좀 작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 반대로 해당 이 변곡점으로 인한 이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들은 화장품 섹터라든가 조선 방산, 일부 뭐 자동차 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은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전망치보다는 좀 더 상향될 수 있는 기대감들 좀 더 우리가 좀 인지한다면 현재 조정은 오히려 실적 기대감 안에서에 대한 단기적 수급 전환을 좀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업황이 계속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방금 전에 나왔던 TSMC 관련된 이슈로도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첫 파업 위기에 돌입해서 이 부분이 혹시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표님의 시각은 어떠십니까? 아직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 아직 뭐 파업에 명확하게 좀 돌입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과거에도 뭐 현대차 노조라든가 뭐 기아차에 대한 파업들이 장기화가 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좀 있었죠.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강성 노조들의 파업 기간들이 그렇게 길지 못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삼성전자 노조가 처음으로 이 임금 협상을 위한 파업에 좀 돌입할 수 있다는 어떤 이슈는 크게 그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전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 협상 여건들이 좀 더 수립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장기화가 만약에 되는 그림으로 좀 이어진다면 이게 공급량에 관련된 이슈는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분기 실적은 이미 지났지만 2분기 실적에 관련된 영향은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해당 뭐 보도 자료만으로는 현재 그 영향을 좀 가늠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이브 대기업 집단이 된다, 엔터기업 최초로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파급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기업 집단으로 이 편입이 좀 되게 되면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이 공시사항에 대한 의무화, 그래서 굉장히 대기업 집단으로 좀 지정되는 것들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좀 굉장히 좀 컸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진입 효과들이 좀 있다는 것은 오히려 외형이 크게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요건들 때문에 이 자산 규모를 일부러 뭐 고의 축소시키고 그래서 여기를 뭐 대기업 지정 요건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측면도 있지만 하이브의 경우에는 뭐 전세적인 엔터사를 좀 부각되고 있는 흐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을 좀 기여를 해서 오히려 새로운 어떤 영역의 확장성,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포인트다라고 좀 보이고, 다만 저는 이 부분이 주가의 관점에서에 대한 이 불리한 부분보다 유리한 측면도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엔터주들의 이 조정, 그리고 올해 실적 기대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지만 저는 분명 엔터주에 대한 이 재편 부분을 하이브가 그 수급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 지정 부분은 악재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에 지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어떨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향력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함께해 주신 분은 변영인 대표였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